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7월 한 달 내내 어렵더니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시장 흐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에 좋을 일이 참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나 더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중국 조금 더 가혹한 이 분위기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의 협박성 트윗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별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와중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여전히 투자 심리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2020선을 깨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다행히도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630선을 겨우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내일 시장 움직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대처할 전략들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배트맨 여러분의 실시간 참여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전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6글자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 완벽하게 잡는 분이죠. 이 시간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가운데 양시장의 움직임이 엇갈렸는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코스피가 오늘도 안 좋았죠. 장중에 2020선을 깨고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회복은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호재만 있어도 좀 급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증시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증시를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을 만들어줄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딱히 지금 상황으로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사실 너무 이제 단기간에 협상이 종료가 됐고, 협상이 길어지지 않았던 것은 서로 의견차가 너무 극심했고,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서 양보 없는 진전은 없다, 그렇게 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그런 걸로 봐서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지금 상황에서 스몰 딜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 당분간 우리나라 이 증시도 이 중국 증시처럼 좀 반등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 말 안 할 말 구별 없이 다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중국 너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재선이 실패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결사 반대를
했었던 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그런 어떤 입장을 봤을 때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이 트럼프 재선이 안 된다라고 해서 쉽게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결국 이제 중국이 크게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긴 했는데 이 코스닥 쪽 투자 심리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지금 이제 가장 좀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이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때문이었죠. 근데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뭐 이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안 한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가 다시 이 한일 양자 회담에서 우리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입장을 나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수출 규제를 어떤 공식화한 다음에 첫 이제 양국의 어떤 대표가 직접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결국 코스피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마이너스 거의 7%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으나 이제 장 마감할 때는 플러스 0.7%로 플러스 0.7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즉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은 코스피보다는 좀 이제 코스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한 걸로 봐서 점점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가 이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달러 약세가 조금 나오면서 이 외국인 수급이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된 것도 오늘 증시 반등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밤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시장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큰 변동성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식은 이미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이 선반영이 됐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미국 증시 자체는 어제 큰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또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좀 선 반영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 굉장히 이제 명망 있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인하를 뭐 한두 번밖에 하지 않고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요게 대해서 아니다.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미국 혼자 그렇게 경기가 활황일 수 있겠냐. 그래서 좀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들. 그러니까 이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투자를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고요. 뭐 여러 이제 경제 지표나 다양한 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떤 이 미스터 마켓이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대로 뭐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고 좀 확실한 섹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LOV, 러브 섹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욱 이런 증시 상황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막상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와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내일 장 변동성에 조금 더 주의하고 확실한 섹터로 이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 마감 분위기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투자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3시간 반 만에 별 성과 없이 빠르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에 이현석 전문위원은 답은 환율에 있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아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회담이 꽤 짧았다고 합니다. 자, 3시간 반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 하루 이틀씩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좀 빨랐던 거는 어떻게 보면 네. 할 말이 없었다. 아니면 너무 다 잘 맞아떨어졌다. 근데 네. 전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말이 이제 미중 협상이지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너희 이제 금융시장 완전히 개방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희 금융시장에 투자를 한 다음에 뭐 쏙 빼먹겠다. 사실 좀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불공정하게 했던 부분들 너희가 이득을 봤던 부분을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이제 수익을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뱉어내라.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뻔하니까 일본의 과거 뭐 플라자 합의 그런 부분을 봐도 일본이 결국 잃어버린 20년이 온 것도 미국이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고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확 죽으면서 결국 좀 이러한 일본의 쇠퇴 바로 이제 이웃 나라인 중국이 그거를 계속 지켜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고 미국도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중국이 또 바로 미국을 급격하게 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타협점을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참 대단한 게 이 전략이 굉장히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중국을 굉장히 협박성 그런 이제 멘트를 날리면서 너희가 내가 이제 뭐 재선이 이렇게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내가 재선 돼봐. 그럼 너희 죽었어.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관된 이 협상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은 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죠. 근데 미국은 자국 내 보호주의로 지금 똘똘 뭉쳐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자신도 챙기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수출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 실적을 봐도 사실 화장품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화장품 수입을 많이 안 해주자. 경기 둔화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죠.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섹터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 이런 패턴도 똑같습니다. 화장품 외에도 중국 관련주들의 실적이 지금은 잘 나올 수가 없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환율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인데요. 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치라고 해서 7.000포인트를 아직까지는 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이제 원달러를 참고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원달러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이전에 이 고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지금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를 몇 번이나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이미 금리 인하를 한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미국이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 원달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중국의 이 위안화 환율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면은 조금 그래도 시장의 큰 변동성에 우리가 좀 투자의 중심을 잡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가불이 정말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중국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시장인 가운데 정답은 또 환율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요 환율 움직임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환율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시장이랑 연계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환율의 이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먼 사태가 왔을 때 굉장히 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때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이제 급락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중국의 위안화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달러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 뭐 위안화 가치,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결국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 너희 거 많이 안 사줄 거야. 너희가 우리나라 거를 사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계 각국은 안 그래도 자국의 제품이 잘 안 팔리니까 일단 우리 환율이라도 좀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 그러니까 지금 보릿고개인데 보릿고개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좀 확전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파운드와 그다음에 유로화 가치가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렇게 매파적으로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뭐 하지 않겠다. 뭐 우리 양적 완화 돈 더 이상 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랑 유로화가 많이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고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한번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명확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은 환율 전쟁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을 했고 여기서 서로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만 할 뿐 이것은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의 어떤 급격한 이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환율에 집중을 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일부 좀 현금을 남겨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 이야기 그리고 시장 변동성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은요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미리 들어오시고 이런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한 공부들 들어오시면 정말 좀 지겹게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중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거예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방송 끝날 때쯤에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받고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뒤에 또 섹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현석 전문위원의 특별한 코너 에로보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의 L, 5G의 O, 전기차의 V, 그리고 OLED의 E까지 이 섹터 네 가지를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하반기 제대로 모멘텀 받는 섹터만 모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섹터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러브의 O, 5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섹터고요. 1분기 대비 한 2배 이상의 엄청난 또 실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도 굉장한 이제 급격한 턴 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완전 급격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2분기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좀 투자 유망 섹터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5G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5G 관련주 중에서 그동안 좀 대표주 역할을 했었던 KMW,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종목이죠. 근데 이 KMW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지금 여기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3배 이상이 뛰었어요.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이전 요 포인트 2013년도 중반 때 이때 이제 4G 때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4G가 상용화 됨에 따라서 이제 4G 설비 투자가 거의 다 이루어진 시점이 2013년 중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5G 기지국이 설치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전 4G 때 고점을 뚫고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KMW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지금 4G 때 고점을 이미 3, 4배를 훌쩍 뛰어버렸는데 이게 뭐 여기서 가면 얼마나 더 가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훨씬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고 더 많이 오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좀 휘청하지만 과거 대비 반도체 대표주들이 주가가 뭐 10몇 년 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올랐는데 주가가 그럼 2배 오르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5G 섹터는 단기적인 조정도 없이 계속 좀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55만 5,500원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사실 뭐 이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0.7% 정도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근데 KMW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7% 올랐는데 거의 7%로 올라버렸어요. 이게 5G의 수급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 2분기 실적이 이제 8월 15일 안에 다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제 벌점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8월 15일 그러니까 보름도 이제 안 남았죠.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선반영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 금리 인하가 조금씩 이제 선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보시면 계속 하락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KMW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올랐잖아요. 증시와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다트, 우리 이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요게 보시게 되면 주요 제품군의 가격 변동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유라고 되어 있죠. 이 시스템유가 RRH라는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좀 이제 말하는 건데, RRH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리모트 레이디오 헤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차세대 기지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제 3G 때는 없었는데 4G 때부터 이 RRH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전력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지국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기지국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 추이에 한 개당 단가가 있죠. 24기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 25개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일정했어요, 가격이. 근데 올해 이제 1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RRH 가격이 껑충 뜹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RRH 같은 경우에 이 단가 자체가, 이 판매 단가 자체가 4G 때 대비해서 무려 이제 7배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시에 사업 내용에 이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KMW 주가가 4G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벌써 3, 4배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4G 때 기지국의 어떤 이 설치 대수와 그 다음에 5G 때 이 기지국 설치 대수가 그냥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판매 단가가 7배나 높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의 수익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만큼 뛴 게 결코 이 주가가 지금 비싼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5G 기지국 같은 경우에 4G 기지국 대비 이 전파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고주파이기 때문에 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 수요가 최소 3, 4배 이상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지국이 3, 4배 더 깔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이 판매 단가 자체도 4, 5배, 지금 RRH 같은 경우 7배까지 높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못하겠냐, 그거죠. 저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향후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욱더 이 KMW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은 더 높게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공대생의 전문성이 빛이 납니다. 지금 5G 하면은 바로 이현석 전문위원이 생각날 정도로 계속해서 5G 예전부터 쭉 밀어오신 전문위원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썼었던 5G의 대장주 KMW, 이 기세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 그러다 보면은 시가총액 6위 자리 그리고 5위 자리까지도 금방 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매수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심리상으로는 당연히 지금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번에 다 매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한 번에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투자 마인드 자체가 지금 내가 이거를 샀어, 그러면 바로 오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우리가 사면은 또 하락하고 오르고 제자리고 몇 개월이 지나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손실인 구간이 많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단 정찰을 조금만 보내놓는 거예요. 이 주가가 어떻게 좀 움직이나 보시다가, 주가가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하락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최근에 뭐 RFHIC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뭐 제재 그런 소식에 의해서 급락을 했지만 거의 다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주가는 실적 따라 가기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 계속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했을 때 사시면 된다. 제가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5G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증시 빠지면 5G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증시가 올라올 경우에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하게 올라올 것이고, 만약에 증시가 하락한다 해도 5G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대비해서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이고, 나중에 이제 뭐 3, 4분기도 실적이 급격하게 이 둔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전에는 하락했을 때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면 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났을 수밖에 없죠. 지금 KMW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분들이 지금은 KMW 투자하신 모든 분들이 수익권이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명확하네요. 가는 섹터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모아갈 때다라는 확실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에도 또 우리 이현석 의원님이 5G 관련주 한 종목 오픈 채팅방에서 아닌데 두 종목이죠. 매수 가능한 종목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최근 악재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확실히 또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리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 종목은 바로 다산네트워크스였습니다. 네, 얼마나 수익이 냈나요? 지금 이제 사실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 못했는데 한 3%가량 수익이 났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완전 무너졌잖아요. 코스피도 무너지고 코스닥도 무너지고 뭘 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5G 관련주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지난 한 주간 핵심 소외주 중에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KMW랑은 조금 다른 종류의 5G 관련주예요. 앞에 이제 말씀드린 KMW는 기지국 관련, 즉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 네트워크 장비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론트홀, 즉 이제 이 기지국 관련해서 무선 네트워크 그 이제 쪽에 큰 한 개의 분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백홀 반대, 프론트홀 반대가 바로 백이죠. 그래서 백홀 관련 유선망 기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다산네트워크스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지국이 먼저 좀 전국적으로 깔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0기가 인터넷 상용,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유선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장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깔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자,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분기에 급격한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았어요. 보시게 되면 이 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지난 작년 4분기와 거의 동일하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죠. 물론 이제 단기순이익이 굉장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흑자전환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일단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KMW와는 좀 극심한 차이를 보입니다. KMW 분기별 지금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무려 매출액이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로 완전 바뀌어버렸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떤 이 실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실적이 좀 계속 개선될 그런 전망인데, 이러한 부분을 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아직까지 다산네트워크스의 차례가 안 왔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저가 부근에서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BW 관련돼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좀 말이 많은데, 사실 이 물량 자체가 9%를 좀 상회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절대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BW를 우리가 발행을 할 때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발행가액에서 즉 이제 투자 주체들을 위해서 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데, 가격 조정을 해도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리픽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리픽싱을 해도 70% 정도까지밖에 가격 조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발행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리픽싱을 해도 7,000원 부근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7,000원 초반부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리픽싱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최고치가 7,000원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의 전망을 이렇게 지금 미래에셋대우나 키움증권이나 여러 이제 다양한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 기업의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투자를 했을까?
그것이죠. 그래서 향후 전망은 밝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BWCB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곤욕을 다산네트워크스 회사 측에서도 한번 곤욕 치르고 나서 다시는 CB나 BW 당분간 발행을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힌트를 드렸었고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드렸던 이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하락장에서도 3%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안 좋았던 장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해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오픈 채팅방에서 따로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더 수익이 조금 더 낮다고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안테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뭐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사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이 라임 자산 운용 관련된 그런 좀 문제점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폭락을 했습니다. 많이 급락을 했는데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CB나 BW 관련된 문제는 지금 에이스테크는 거의 없어요. 그 물량들이 거의 다 이제 상한이 됐고 미상한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이스테크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매수 기회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제가 이제 이 다산네트워크스와 함께 에이스테크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0%가량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 주간 에이스테크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쁜 그런 한 주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시장 돌파하는 그런 전략 가지고 시장 대처를 잘 해주셨네요. 자, 이런 이현석 전문위원에게 고민 상담하고 싶다,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전화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요.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도 다산 네트워크스에 이어서 오늘도 5G주 강한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살짝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이현석 위원이 픽한 5G 종목입니다. 오늘 5G 관련주 흐름 장 후반에 상당히 좋았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도 5G 관련주입니다. 정말 5G 사랑이 남다르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힌트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이제 5G 관련주 좀 추천을 드릴까 하고요. 지금 이제 사실 KMW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다소 좀 두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아직 화끈하게 오르지 않은 기업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지금 기지국 장비 중에서 거의 이제 9할 가까이가 삼성전자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기지국이 사실 뭐 수도권, 뭐 부산 이런 도시 위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KT나 SKT, 그 다음에 LGU 플러스 커버리지 맵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맵을 저는 매주 확인을 합니다. 심심하면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뭐 주요 고속도로, 그러한 하여튼 인구 이동이 많은 부근에만 지금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기지국이 더 깔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여러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가장 높은 통신 장비 회사들 중에 통신 장비 사업 분야 중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5G 정말 돌아가면서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이현석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있죠? 그쪽 위쪽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결과 더보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은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내일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 주시고 이 종목으로 어려운 시장 돌파할 수 있는 전략들도 꼭 가지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안 늦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흐름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될지 화면 또 함께 보시죠. 네,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먼저 오늘 밤에 발표되죠.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환율 흐름을 체크하자라고 강조를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이죠.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그 결과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살펴보긴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면 시장이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확률도 있겠죠. 네, 안 그럴 확률이 지금 상으로는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미국 FOMC 관련해서 좀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더 될 것이냐. 이 금리 인하 성격이 과연 어떤 금리 인하인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 엄청난 큰 변동성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100%로 거의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전에 파월 의장이 미국 이제 상하원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이제 좀 발표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FOMC에서는 어떻게 이 향후 경제가 좀 움직일 것 같은지, 그 이제 향후 전망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기업이 걸어왔던 길을 봐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전부 다 과거치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미래 투자를 합니까? 물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 과거의 데이터, 차트도 똑같습니다. 저는 차트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차트는 이전의 가격들이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도 결국 다 이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장난친 것들이고, 이 가격이 향후 더 오를지 내릴지는 향후 미래의 실적, 미래 전망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고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고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면 지금 KMW 많이 올랐어도 더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 만약에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주가도 고점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미국 금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더 내릴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내일 또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한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까요? 저는 결국 일본이 우리가 좀 봐줄게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살짝 세우면서 살짝 좀 이런 한국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철회를 하지 않을까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라도. 네,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는 것보다 일본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큽니다. 지금 이 일본산을 우리 국내산으로 대체하자 그런 움직임이 그쵸.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일본의 품질을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저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쵸, 기술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분명히 일본의 이 경쟁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고였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현재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재 쪽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일본의 이런 소재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일본 소재 기업들 최근 이제 뭐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국산화 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일본의 이 불화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화수소 이 기업들의 주가는 반대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본도 사실 자국 내 피해가 되는 일을 정치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기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조금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내일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또 우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문자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16님께서 오늘 또 적절하게 좋은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에이스테크를 9,5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꽤 높으십니다. 50%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에이스테크 오늘 종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매수가가 쭉 한번 봐주시죠. 전공이시잖아요. 네, 오늘 뭐 종가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9,920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정말. 뭐 제가 저번 주에 좀 추천주로 말씀드린 그런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에이스테크는 이제 5G 핵심 수혜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안테나, 기지국 뭐 사용되는 안테나 그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이스테크 향후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진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다 드리면 한 1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차차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향후 전망 5G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뭐 1분기 실적이 KMW만큼 드라마틱하게 이 기업도 잘 나오지 못했어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이 실적이 뭐 매출액 조금 늘고 영업이 다소 좋아지긴 했지만 KMW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욱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에이스테크 주요 사업인 안테나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4G 때도 미모라고 해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즉 그러니까 하나의 안테나로 이 어떤 이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 안테나를 통해서 더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받고 한꺼번에 이렇게 바깥으로 송출하는 그러한 구조를 4G 때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미모가 아니라 앞에 매시브라는 게 붙었어요. 매시브 미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시브란 뜻은 거대한, 굉장히 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모가 예전에 뭐 4x4, 그러니까 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 4개 안테나로 들어오고 4개의 안테나로 나갔다면은 지금은 최대 64x 64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테나가 64개가 동시에 신호를 받고 64개가 동시에 신호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4x4 곱하기 몇을 해야 64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안테나 수요가 5G 때 기지국의 수요만큼 훨씬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에이스테크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에 한 3,000원 부근에서 이미 뭐 9,000원, 10,000원 넘게도 올랐는데, 그러면 3, 4배 올랐으니까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이미 다 어떤 향후 실적이 반영이 됐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향후 지금부터 충분히 우리가 10% 이상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 지금 만약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홀딩을 하시면서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꼭 들고 가셔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걱정 안 하시고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DKT 8,440원에 매수하셨고 50% 역시 비중 좀 크게 갖고 계십니다. 자, DKT 바로부터 받아볼게요. 네,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8,440원이요. 지금 이제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좀 더 빠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실적 같은 부분이 다소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스마트 기기용 제품을 파는 부품 그런 관련 기업이죠. 근데 지금 사실 애플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함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 애플 주가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 중국의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당장 화웨이폰 같은 경우에 많이 팔렸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좀 포화 상태고 여기에서 어떤 이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 향후 좀 주가 반등에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주가 반등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이 구간에서 좀 일부분 정리를 하시고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 러브 섹터 그리고 러브 섹터 중에 특히 5G 섹터로 한번 이 교체 매매를 해서 새로운 좀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KT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을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저 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면은요 입장 가능하고 장중에 많은 이야기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점은 역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